퀵 서비스 물류편 17단원 시작합니다. 물류 1편. 사회는 수없이 변하면서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회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물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무수하게 생기고 있는 것이다. 기업 간의 물류에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물류,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물류까지 무엇인가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형태를 모두 물류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옮기는 운송업도 물류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싶다. 전체 종사자들이 약 6, 70만 정도로 추정되며 그 가족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200만 명은 이 분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는 이들을 아웃사이더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이기보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좋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성장시켜야 한다. 퀵서비스 물류. 한 종목의 분야가 50년 이상 유지했다면 이 분야는 없어지지 않을 분야이다. 많은 물류의 분야 중에서도 퀵서비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한다기보다 기업에서 기업으로 연결하는 물류이다. 즉, 옷공장에서 판매처로, 휴대폰 가게에서 다른 휴대폰 가게로, 자재 판매상에서 공사 현장으로, 어딘가에 제출할 서류를 해당 업체로,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 이어지는 택배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업과 가게와 현장과 등 이를 이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일거리에서 일거리로 연결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왔다. 즉, 산업의 성장과 함께온 이 분야는 산업의 폐망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상태가 퀵서비스 물류의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부조리투성이다. 점점 더 해간다. 프로그램 퀵을 사용하면서 부조리는 시작됐다. 퀵서비스 물류는 지역 퀵과 공유 프로그램 퀵으로 나뉘며 지역 퀵은 사양되는 추세이다. 이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과도한 수수료. 기본이 23%이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사무실 수수료 등을 합하면 25%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료가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 있겠는가? 고리대금 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과도한 수수료 상태에서 산업의 침체를 맞은 지금은 이들의 삶은 비참하다.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 하나 둘씩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반드시 깊게 관여하여 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키우는 게 정부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을 이 분야에 못 들어오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사들은 대기업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규제가 전형적인 9명을 희생시켜 1명을 살리는 규제이다. 만약에 대기업이 이 분야에 들어온다면 수수료는 2에서 3% 정도일 것이고 가격 또한 오를 것이며 칼질과 같은 만행도 사라질 것이다. 대기업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 기사들의 어려움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다. 누가 아는지 기다리겠다. 결론, 강제적이라도 수수료를 10% 이내로 규제하고 3년 이내에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 문제점 두 번째, 칼질. 국가를 등에 업은 퀵 사무실은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칼질이라는 것은 퀵 사무실이 고객에게 10,000원이라고 가격을 결정하고 기사들에게 8,000원의 일을 준다. 삥땅 친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시작부터 2,000원을 빼서 일을 주고 또한 8,000원이라는 금액의 수수료 23%를 또 받는다. 계산하면 2,000원 플러스 23%인 1,840원은 3,840원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거의 40%가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장거리에서의 칼질은 5,000원, 만원은 아주 일상화가 돼 있을 정도이다. 뻔히 보이는데 친절해질 수 있겠는가? 일이 없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길거리에서 마냥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움직인다.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에게는 미치는 상황인 것이다.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심한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친절히 하라고 강요만 하고 해먹을 건 다 해먹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배급업체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자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정부까지 등에 업고 있는데 귀에 들어오겠는가? 완전히 새로 판을 짜야 하는 게 이 분야이다. 이런 만행이 일상화되었는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를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것이다. 돈을 풀어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어느 분야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서로 다른 가상계좌 사용. 길거리에 서 있는 기사들을 보면 전화기를 잔뜩 붙여놓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말기에 두세 군데의 사무실을 등록해서 일거리를 먼저 받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은 12대까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세대를 기본이라고 말한다. 즉 각기 다른 지역의 사무실을 최소 6군데에서 9군데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각 사무실마다 일정 금액을 충전금 형식으로 남겨놔야 하며 그 이상의 금액만 출금할 수 있다. 사무실이 여러 군데라고 하더라도 일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치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루에 A라는 사무실 일을 2건 했다고 하자. 그래서 5만원은 보증 형식으로 충전되고 만원짜리 2건을 해서 7만원이 됐다고 하면 2만원을 찾는 것이다. 허나 A라는 사무실을 일주일 동안 못했다면 계속 빠져나가는 사무실 수수료로 5만원이란 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다 일주일 만에 A라는 사무실 일을 했더라도 매일 빠져나가는 충전금을 충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즉 5만원을 채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날은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구조가 바로 사무실마다 서로 다른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만약에 서로 같은 계좌로 통합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계좌에서 입금되고 출금되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지정은행을 모집한다면 자신들이 은행으로 유치하기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 은행 이자 수익만으로도 사무실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들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계좌는 사무실 기사들에게는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 맞게 한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도 퀵 기사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의 계좌로 만들고 그 계좌는 압류 등이 불가능한 계좌이어야 한다. 자, 2편으로 이어집니다.